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2024년 2월 22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오늘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보기는 좋더라고요. 네, 속초에 가면은 네. 관광 온 사람은 즐거워서 난리인데 눈치 오는 그 상가 앞에 주민들은 네. 엄청나게 신경질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지난 주말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서울은 눈이 안 오고 비가 왔잖아요. 근데 속초에 갔더니 눈이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원도는 강원도구나. 눈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예쁜 쓰레기. 그렇죠. 아름다운 쓰레기. 네, 그렇습니다. 네, 군인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누구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이고 네, 누구한테는 고역이죠. 예, 그렇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눈이 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의 소식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할 네. 텐데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개혁신당 네. 굉장히 또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쪼개졌습니다. 네, 바로 11일 만에 이제 합당 파기 선언을 했고요. 네, 이낙연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뭐 느꼈는지 알아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새 네. 그 TV 프로에 네, 혹시 돌싱 포맨 그런 거 보셨나요? 보진 않는데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우리 이낙연 대표 돌싱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아쉬워요. 아니, 이준석 똥맛을 더 봤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탈출했어요. 부모한테 유산을 받으려고 6억 원 받으려고 둘이 싹 결혼했다가 네. 그냥 돈 받으니까 갈라쓴 거예요. 막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 거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내가 돌싱 포맨 한 거 보면서 네. 에고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돌싱이 되었구나. 이런 위자료 두둑히 챙겼네요, 이준석은. 6억 6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놓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 심하니까 네. 6억 원을 뭐라 그래요? 가만 놔두고 안 쓴다거나 어쩌고 하거나 네, 뭐 동결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나도 누구 10억 네. 주세요. 안 쓰고 갖고만 있을게. 그럼 당을 창당 하나 하세요. 아니 이준석처럼. 가둬놓고 안 쓴다고 이런 얘기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6억 원 받으려고 그 한 명 네. 이렇게 그 하루 전에 네. 입당 시켰잖아요. 그 누구 어떤 국회의원 무소속.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앞뒤가 틀리면은 속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싱 포맨 이런 여기 이런 코미디 프로 비슷한 걸 잘 보는데 네. 요새는 정치가 네. 더 재밌어. 이게 돌싱 포맨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이준석 똥맛을 본 이낙연 대표의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뭐라고 했냐? 네, 이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이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이 됐고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 배제하려고 했다. 낙인, 혐오,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고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요. 이제 네, 이게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데 다수결이라고. 네. 여러분 푸틴도 국민 80%가 지지합니다. 이거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의나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도요 독일 국민이 8, 90%가 지지했어요. 네. 북한의 김정은이 99%가 지지합니다. 이게 정의나요? 그래놓고 다수결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네. 이것이 뭐냐면 선대위원장이고 공동대표제의 원칙을 훼손한 건 뭐예요? 구테타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컬어 우리는 구테타로 총칼만 안 들었지 네. 이게 구테타입니다. 정치가 이래서야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국민한테만 잘하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비명계하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개딸당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탈당한 사람들인데 또 개혁신당에 갔더니 이재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니 열 하루 만에 당을 만들어 놓고 내가 요전에 할 때 빅텐트가 아니고 그늘막 텐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늘막 텐트는 여러 개 모아봐야 네. 그늘막 텐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네. 빅텐트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뭐냐면 양질의 법칙이라 그래요. 네. 그늘막을 4개 모아놨다고 해서 빅텐트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양질의 법칙 이런 경우가 여기엔 해당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이낙연이는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박지원이가 지가 정치 구단이라 그랬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가 봤을 때 자칭 정치 8단은 될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이준석이한테 그냥 이원 당해 네. 쿠데타 당해 그냥 6억 뜯겨 네. 이게 뭐냐고 모멸 당해 잘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래놓고 이제 국민한테 일러요. 나를 일찍부터 지우려고 했다. 그거 몰랐나요? 아, 이준석도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를 그 전에 손학규 대표나 그 안철수 의원 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준석이 자꾸 흔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성격은 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저분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했다가 쿵쿵 다친 거죠. 아니 이제 우리 네. 세속적인 얘기로는 완전히 당한 거죠. 그죠. 서로 뭐 서로 똥만 본 거죠. 아니 허니문 기간도 있는데 네. 열 하루 만에 그냥 돌싱 된 거예요. 호적에 빨간 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2억 6천만 원 어떻게 쓸지 좀 궁금하고 또 저기 비판을 받으니까 다른 정당들도 이제 보조금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더라고 이준석이. 너네나 잘해라면서. 참 이게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데 뭐 20, 30대 네. 일부 어떤 계층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실체도 없어요. 그런 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참 나는 네. 그래도 이낙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젠틀맨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요번에 보니까 엄청 짠하고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 힘내세요. 근데 저 오늘 속보를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 인재 영입을 했더라고요. 누구요? 장경동 목사님의 따님이 지금 저기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했어요. 오.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연좌제가 없어졌으니까 네. 방법이 없죠. 왜냐면 아니 옛날에 정광훈 목사님 뭐 딸인가 아들도 뭐 딴 당 지지했다며요. 이게 지금 장경동 다를 목사님은 수 있죠. 장경동 목사님이고 네. 따님은 따님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그렇죠. 있죠. 응. 네. 근데 새로운 미래로 갔다. 네.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종이죠. 이 문재인이 또 이 트위터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어떤 내용이냐. 샵 이준석이 사기쳤다. 샵 이재명 사당화를 이제 비판한 글이 있었거든요. 이준석과 이재명 비판한 글에다가 좋아요를 또 누른 거예요. 네. 전에도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렀었잖아요. 무슨 이제 여자들 뭐 그런 이상한 동영상 같은 것도 뭐 퍼다 나르기도 했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원래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했었다 변명했었거든요. 고양이가 야, 대통령이 나는 저걸 보면서 네.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이렇게 황당한 돌싱도 생기고 저런 고양이가 네. 뭐 누르는 사건 보면서 네. 그 전총조가 막 남자라고 한 게 이해가 가더라고. 왜냐하면 정치판에서 벌어진 사건에 비하면은 네. 코미디예요. 너무- 황희재호 선수, 뭐 형수 이런 경우도 네. 이해가 갔어. 왜냐 정치판은 더 웃겨. 너무 웃겨요. 아니 고양이가 얼마나 똑똑하면은 다 골라가지고 저렇게 좋아요를 누를까요? 에이, 속마음 들켰잖아요. 왜냐 들킨 거죠. 그 뭐지 이재명이가 선수를 쳐가지고 네. 자기가 막 머리를 조아리듯 네. 양산에 가서 용광로처럼 합시다. 그러니까 저기서 명문 정당 만듭시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용광로에 친문을 넣고 그냥 막 삶아버렸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은 명문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명 충돌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아파와 순위파처럼. 아니 근데 어. 문재인 진짜 치매가 있나? 저렇게 맨날 비판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저게 지금도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명문 정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열은 받는데 네.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친문들이 또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 막 열이 막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그냥 네. 어떻게 하다 못하가 그냥 눌렀다가 네. 아 뜨거라 그러고 얼른 지웠어요. 네. 차라리 눌렀으면은 그냥 주장하세요. 그걸 왜 지웁니까? 그러니까요. 저것도 근데 내용이 굉장히 웃겨요. 어.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합의 깬 건 개혁신당, 6억 6천 슈킹범 이준석, 창당 합의 깬 이준석, 이낙연 뭐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속세 네. 이런 대중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네. 점잖은 것처럼 뭐 명문정당 만들다 이게 전부 네. 쇼였다는 게 네. 검증됐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친문이 요번에 보니까 이게 황당하더라고. 엊그저께 방송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홍영표가 네.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 나와갖고 네. 여론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임종석, 홍영표 이런 분들이 다 빠졌었죠. 그래서 네. 내가 전 총조가 남자라고 사기친 것은 사기도 아니다. 난 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 정치 불가사의 그러면은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다 나와요. 그렇죠. 네. 정치의 불가사의예요.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주간 또 이 그 하위 20% 명단이 돌았어요. 방금 말씀하셨죠. 뭐 임종석, 뭐 홍영표 이런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끼지도 않았고 또 뭐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그리고 김영주 의원 그 국회 부의장이죠. 그분도 이제 그 충격을 받고서 탈당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정성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네. 국회에 출석하고 뭐하고 법안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하면 이재명이가 그냥 하위 10%도 안 된다며요.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네, 저 보면은 뭐 대표 발의 법안 굉장히 차이가 나죠. 김영주 부의장의 107건, 이재명이 6건. 그리고 출석률이 김영주 부의장은 상임위 95%, 본회의 93%. 근데 이재명은 재판 다니느라고 상임위 35%. 저러면 하위 한 4%에 해당하겠는데. 4%도 안 되죠. 솔직히 아니 꼴찌죠, 107건이 꼴찌. 잘리고 왜 네. 6건은 암시를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민주당이라는 거죠. 현재 민주당이 그 시스템 공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나는 거죠. 저 이재명이 존경스럽네.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 만든 법안마다 거지 같은 법을 만들었는데 네. 6건밖에 안 했으면은 네. 이재명이는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명계의 비명 소리가 좀 들리고 요새 비명 행사라며. 네, 비명 행사라고 하죠. 네. 옛날에 그 뭐 천화동인 할 때 네. 그게 뭐 그 인사였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비명 행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20%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재명 그만하고 사퇴해라. 그 사표 내라 했고 그 취권으로 유명한 이수진 의원 있죠. 동작에. 네. 그분은 단독방에서 이재명 이선으로 이제 물러나야 된다. 지금 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르면은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이 아직 모릅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의 승리에는 큰 관심이 관심이 없죠. 없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네. 대선과 자기 뭐냐면 정진상이 경기도 팀을 해서 진보당 넣고 해서 뒷문 열어놔가지고 네. 자기 호위무사를 만들어서 네.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 이것이 이재명의 오로지 관심사예요. 네. 이재명 승리에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총선 승리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 감옥 안 가는 게 큰 목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요새 대표가 뭐냐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고 뭐 했는지 알잖아요. 알죠. 근데 엊그저께 민주당 의총에서 대표가 참석을 안 했고 네. 중간에 막 누가 쓴소리 하니까 수석 부대표인 네. 저 정청래도 중간에 톡꼈어.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윤영찬이가 나와서 대표가 참석 안 하는 게 어딨냐. 네. 근데 대표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재판 그러면-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실종 신고를 하셨어야죠. 당 대표를 찾습니다.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그쵸.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니 당 아무튼 대표가 실종됐어. 네. 아니 어디 온다 간다 말 않고 참석을 안 했어. 네.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납치당했을 수도 있죠. 그 실종 아니에요? 실종이죠. 그래놓고 이것을 민주주의의 뭐 요람이니 의견을 수렴했느니 경청을 했느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표 실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실종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아니 나는 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 당 대표의 일정이면 다 공지하잖아요. 그쵸. 공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것을 생각했냐? 옛날 이상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비아그라 진짜,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질이죠. 어. 진짜. 네. 에게 이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 정도면은 이낙연이가 네. 삼총리 연합에서 계기자 반기를 들자 하니까 네. 이재명이가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그것을 봉합을 했잖아요. 그쵸. 임시 방편으로. 네. 그래놓고 봉합을 했는데 갈수록 사태가 커져.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네. 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요번에는 이렇게 봉합으로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미 노골적으로 지금 본인 개인적인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저 네. 워딩 공천의 객관성 훼손 네. 국민께 죄인 될 것 다시 얘기하면 공천의 객관성 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네. 이재명의 민주당 공당이 아니다 그렇죠. 사당이죠. 이런 뜻이고 네. 국민께 죄인 될 것 너희들이 뒷구멍으로 모르게 공천하려고 하는 것은 저것은 공천이 아니고 범죄 행위다 네. 죄인이니까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너무 해석을 잘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양 당이 이제 공천 속도가 좀 붙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금 공천 확정이 된 곳이 있고 이제 경선 대진표도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그 공천을 보면은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공천을 받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요 전에 네. 성남 FC라든가 이렇게 변호사비 대납이 뭐였나 그 생각했더니 네, 그 변호사비가 공천이었어. 그러니까요. 이 본선행 티켓을 주는 거죠. 우리 내가 보니까 금천만 해도 네. 조상호란 변호사가 내가 진짜 민주당. 그래서 나는 이재명의 변호사였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죠. 7명이 출마했어요. 네. 전부 아웃시키고 최기상이랑 둘이 붙였어.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이재명 변호사들은 네. 승승장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상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또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했는데 더 심한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저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내가 봤을 때 저것은 정말로 한번 뭐 수사까지는 갈 필요 없고 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왜 주독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가 네. 저렇게 약진을 했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모르게 818호로 모의 그래서 그냥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명벽 공관위원장님 네. 그렇게 나이 드시고 이렇게 허수아비를 나쁜 말로 꼭두각시라 그러거든. 예. 좀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좀 수치스럽지 않나요? 저게 당 대표가 저렇게 공천에 개입하면은 저게 사천이지 뭐예요? 저게 시스템이에요?
민주당식 시스템이 저런 건 것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작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잡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너무 대놓고 이재명 사람으로 공천을 주고 있어가지고 이 내홍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생각할 네. 때 왜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냐? 네. 대장동 그 변호했던 변호사들에게 공천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씨 불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 가야죠 이재명. 그러면은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발 뻗고 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입막음을 한 거 아니에요 공천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에서 순항 중이다. 그분들은 대장동 비리를 알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서워서 공천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네. 우리 한동훈 변호사가 날카롭네요. 변호사 아니에요. 위원장. 우리 한동훈 죄송해요.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네. 대단히 날카로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진상을 포함한 경기도 팀의 의견을 네. 들어서 그렇죠. 연동형 비례에서 진보당에 들어오게 뒷문을 만들어 준 것도 예. 그 사람들이 네. 불어불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고리 실세가 따로 있다 하잖아요. 지금 이현지,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장동식 공천이다. 네, 대장동 변호사들이 승승장구한다. 네. 그러니까 전부 친명들은 소리 소문 없이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네. 암살을 당하고 여기에 뭐냐면 찐명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이 약진을 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객이죠. 그래서 이 옛날 영화의 암살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네. 그냥 돌싱, 포맨, 암살 이런 모든 불가사의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파묘도 나왔어. 파묘. 네. 옛날 안동에 그쵸. 네. 그거 파묘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어. 네. 뭐 이상한 거 막 그 칠하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거 하면은 겁나게 이상한 게 나온다. 네. 그게 겁나게 이상한 게 나와본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문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 아수라님은 이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정치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죠, 영화가. 대장동 변호사가 나가 그다음에 자기 살라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는 근데 프로그램이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울산 네. 북구 같은 데도 이미 단일화했고 했죠. 그다음에 비례에 한 3명 뭐 준다는 3명이 아니라 지금 10명 지금. 소문이 막 떠돌아. 10명 합의했습니다. 야, 열 이건 자리. 뭐냐? 공식적으로 간첩들을 네. 반국가 세력을 국회에 입성시켜 가지고 네.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뭐예요? 자료 제출 요구해 가지고 어디다 막 보고하는 거예요. 저 위에다 보고 하겠죠.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국가 굉장히 그 고급, 굉장히 1급 정보들을 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 북한제 미사일은 김정은이가 쏘는 게 아니고 국회 내에서 반국가 세력이 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요? 사드 방어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야죠. 꼭 미사일이 평양 순안 공항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막 날라온다니까요. 네, 그렇죠. 제 생각이 틀렸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처음에는 15곳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재현 예전에 통진당 그 당대표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죠. 대통령 선거도 나왔었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출마를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 유추예요. 대장동 변호사는 막 불어볼까봐 공천 줘놓고 네. 그다음에 정진상이를 법정에서 한번 딱 안아줬잖아요. 그 나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동부연합이라든가 여기에 지위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입시켜라는 네. 안 보이는 오더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했습니까? 솔직히 시장이 될 때 경기동부 연합의 힘으로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저 세력들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도 네. 원래는 자기가 병립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네.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어. 예. 김부겸이 압력은 압력도 아니, 아니요. 네, 그렇죠. 네. 그건 김부겸이가 얘기는 안 아파. 근데 이 경기도 경기도부요. 팀이나 네, 그리고 뭐 한총련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이 데서 하는 얘기는 네.
굉장히 압박했다는 거죠. 네. 압박이 됐을 것 같으니까 네. 갑자기 그냥 평리평에서 연동으로 돌아선 것은 네. 안 보이는 곳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쉽게 해서 칼 들고 협박을 했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번에 그래서 공천은 정말로 불가사의 공천이다. 네. 이게 불가사의 공천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다음에 여론조사 누가 했냐고 물어보면은 사무총장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공관위에서 안 했고 사무총장 당에서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무총장이 그걸 몰라요? 이것이 도대체 뭔 얘기야? 그게 뭔 당이죠? 정치의 불가사의는 지금 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어마무시하게 불가사의가 많아요. 네, 이 정말 왜냐면 여론조사 한 사람은 없다는데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어. 이거 누가 했느냐? 네. 누가 한 것 같아요? 정진상이나 뭐 이런 쪽 사람들이 했겠죠. 유령이 한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도 대놓고 말했잖아요.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켰다 했는데 지금 어떤 기사에는 그냥 친북 세력이라고 나오는데 친북이 아니라 저건 종북이죠. 그리고 그렇죠. 통진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국가 전복을 모의했잖아요. 국가 내란 그럼요. 혐의로 감옥까지 갔고 해산이 됐어요. 정당 해산까지 됐어요. 그런 세력을 지금 민주당에서 부활시켜주는 내보내겠다는 거죠? 거겠죠. 예. 네. 이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저게 정말로 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것을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르죠. 네. 운동권 정신은 숭고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저렇게 막 종북, 주사파, 김정은 찬양, 폭력, 네. 정청래처럼 뭐 사제폭탄 4개 만들어 가지고 네. 막 문화원 점거 이런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네. 종북, 주사와 폭력, 네. 그다음에 사기 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대북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을 미 점령군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김일성, 김정은이라고 또 했고요. 네. 또 뭐 있었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윤미향도 선대 뭐 평화적 네. 노력이라든가 아니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지 언제 평화적 노력을 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다. 그래서 네. 이재명은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수사로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정도면은 뭔가 지령을 받았거나 교류 협력이 없으면 저렇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옛날 쌍방울을 동원해서 네. 돈 주고 방북을 하려고 한 게 뭐냐. 네. 남한에서 서열 1번의 칭호를 받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진짜로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라도 광주 같은 데는 보니까 이미 네. 야 친명 변호사가 네. 그냥 싹쓸이 해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저 대장동 변호사 다시 얘기하면은 네. 시대의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 사건, 부패 사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걱정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